이예인 수녀님이 제발 당장 버리라고 간곡히 부탁한 4가지. 지금 당신의 마음은 가벼우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 하루하루 숨막히게 버티고 계신가요? 만약 사는 게 너무 지치고 버겁다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채우고 인맥을 채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웁니다.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상하죠? 가방에 짐을 채울수록 어깨가 짓눌리듯 우리 삶도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힘들어지고 병들어갑니다. 이예인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를 자꾸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일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이예인 수녀님이 강조하신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것은 바로 지나간 상처를 붙잡고 사는 마음입니다. 이예인 수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오래 품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10년 아니 20년도 더 된 일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난 적 말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당했던 배신, 가족이나 배우자가 내 가슴에 무심코 박아넣은 비수 같은 말 한마디. 그 상처들 때문에 가슴이 꽉 막혀버린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명절에 전을 부치다가도 시어머니가 수십 년 전에 했던 모진 말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고 퇴직 후 조용히 쉬고 싶은데 과거 직장 상사에게 당했던 모멸감이 떠올라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0중 8구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2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만 그 과거의 지옥에 갇혀 매일매일 내 소중한 현재를 갉아먹고 있어야 합니까? 상처를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아픔을 하루아침에 지우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오늘을 망치게 두지는 마십시오. 억울해서라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단 침입해서 월세도 내지 않고 자리 잡은 그 상처들에게 이제 방 빼라고 소리치셔야 합니다. 과거를 툭 털어내고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나의 진짜 오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선입니다. 수녀님은 비교를 가리켜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동창회에 다녀온 날 유독 기분이 헛헛하고 우울했던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아등바등 살아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 자식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외제차를 뽑아줬다더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속 친구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며 남몰래 한숨을 쉰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비교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 우리 가족 건강하고 이만하면 잘 살았지 하며 감사했던 마음이 남과 비교하는 순간 순식간에 초라함과 패배감으로 바뀝니다. 내가 가진 99개의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이 가진 1개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결승선을 향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봄에 피는 벚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가 있습니다. 벚꽃이 가을에 피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꽃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내 인생의 가장 초라한 막후 장면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좋은 삶은 남들을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보폭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교하는 시선을 거두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미 내 곁에 와 있던 수많은 행복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미움과 원망을 오래 품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형제간의 재산 다툼으로 평생 안 보고 사는 가족, 나를 무시했던 지인, 심지어는 내 기대를 저버린 배우자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한번 마음에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혜인 수녀님은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미운 사람을 감싸주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녀님은 용서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낭비하는 그 아까운 에너지를 나를 돌보고 내 삶을 즐겁게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 끔찍한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내가 예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망의 끈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 짓눌렸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우리가 매일 숨 쉬듯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꾸짖고 몰아붙이는 습관입니다. 수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기 어렵다. 거울을 보며 혹은 밤에 자리에 누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십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는 남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위로하면서 왜 나 자신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재판관이 되는 걸까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 당시 당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가족들 건사하느라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당신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 자신마저 등을 돌리면 얼마나 외롭고 서글프겠습니까? 이제 스스로를 다그치는 채찍질을 멈추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자는 겁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 참 애썼다. 여기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 스스로를 부드럽게 격려하고 안아줄 때 우리의 남은 삶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집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당부하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네 가지. 과거의 상처, 끝없는 비교, 오래된 미움,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습관. 이 네 가지 무거운 짐들, 이제는 미련 없이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비움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공간을 만들어야 비로소 그곳에 새로운 기쁨과 평화, 그리고 진짜 내 삶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여러분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쉬는 숨은 더 깊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무거운 배낭에서 돌덩이를 하나씩 꺼내 던져버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벼워진 내일을, 빛나는 두 번째 인생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